이번 시간은 제4장 3회차 한국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중 군부대 문화예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군부대 문화예술교육은요, 군부대 지원 사보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문화예술 교육이 우리 군인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병들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군대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방부 및 육군, 해군, 공군본부와 협력하여 총 3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통기타, 춤, 서예, 연극, 뮤지컬, 밴드 등이 있고요. 또 부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추가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아리 형태로 되는 이 일들은 장병들이 자기 개발에 일조하고 있고요. 또 발표 등을 통해서 자신감을 배양하고요. 부대원의 하악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인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해 있는 전문 인력인 교육 실행자, 행정인력, 시설 종사자, 교육 담당자, 교원,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 연수 프로그램은요, 앞으로 아래에서 내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아르떼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앙기관이죠. 그리고 연간 약 3,800여 명을 대상으로 138여 개의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르떼 아카데미는요, 중앙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문화예술교육 실행자, 문화예술교육 직접 매개자, 문화예술교육 간접 매개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교육 실행자, 행정 인력, 그리고 시설 종사자 및 교육 담당자, 그리고 교원, 군 관계자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특징에 맞게 대상별 연수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문화예술 주제 특화 역량 강화 연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실행자인 학교 및 사예술 강사와 기획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기획 전문성, 기초 소양 및 직무 실행 등 현장에서 활동에 필요한 주제별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젝트,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연수, 예술 장르별 전문성 심화 연수, 유아문화 예술교육 연수, 교사예술가 협회 수업 과정이 있는데요. 굉장히 문화예술 교육 주제와 특화 역량 강화 연수는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다음은요, 온라인 아카데미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기초 및 현장에서 공관위를 위한 온라인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자, 그리고요, 문화예술 관련 행정가, 문화기반시설 및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역 및 국내 연관 유관기관 협력 연수는요, 지역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교육 실행자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교보는 공예, 국악,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무용, 미술,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제일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이 아르테 아카데미는요,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육 종사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중앙기관입니다. 아까 연간 약 3천여 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138개의 연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의 창의적 교육 역량 증진과 전문적인 교수법을 체득시키고요. 또 예술적인 전문성이 심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타 분야에서는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음악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아동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교육과 정서 순환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 순화로 지역 사회의 건전한 구성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곳을 갖다가 피아노나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등의 악기 교육과 음악 이론 수업을 주 1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기를 활용한 자기 표현 활동과 놀이 및 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동 발달 전 서비스 개요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목적은요, 성장기 아동의 정서 치유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클래식 악기 교육 및 음악 치료 등 정서 순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8 내지 13세 아동으로 학교 부적응 및 정서 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죠.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이 18만 원, 그리고 본인 부담이 2만 원이 됩니다. 예산은 국비가 약 한 86억 원이 연간 투입되고요. 제공기관은 한세대, 예명대, 전남대, 목포대 등 음악대학 및 민간 오케스트라 기관이 참여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062명, 그리고 학생 수는 6060명이 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요,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참여 아동의 자긍심 강화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을 도모를 위해서 매년 꿈을 그리는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하나그룹은요, 하나그룹과 한국 메서나 협회가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수준 높은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소는 클래식 악기, 이 악기를 접할 기회가 적은 아주 청주라든가 천안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래식 악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주 지역에는 오보에, 풀프트, 클라리넷, 호론 등이 관악 악기를 배우고 있고요. 천안 지역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이 현악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악기 교육뿐 아니라 앙상블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정말 좋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겠는데요. 이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할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우선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 1입니다. 자, 과목별 필요한 역량을 분류해서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역량 중심의 교육 방식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우리 문화예술 교육은 과목별, 즉 미술, 음악, 체육, 무용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역량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고요. 이를 교육을 통해서 체계로 가르치면 부족하거나 결핍된 역량이 보완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감성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는 발상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문화예술 교육의 기존 공교육의 틀 안에 있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바로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 담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미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담장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체계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서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 암묵적으로 휴식 시간이 되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즉 사장되어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입식 공교육의 국과목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지 문화예술 교육 시간이 기분 전환이나 휴식 시간이 되어서는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근본적인 이유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 채 학생들이 감성을 자극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개발한다는 교육 목표는 더 이상 헛술력이 지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부나 학교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기존의 역량 중심 교육이 아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중에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역량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이것이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정관념은 두 번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육은 항상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도입해 봐야 되고 적용해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을 강박관념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늘 조바심에 사로잡혀 빠르게 경쟁에 가담하여 수입 담론을 도입하는 어리석음을 수없이 반복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공교육 문제나 새로운 시대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문제는 도구나 기법이 부재라기보다는요. 이를 대하는 관계자들의 사고방식과 접근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간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시대의 변화가 빠를수록 단순하게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복잡할수록 또는 시간이 빨리 갈수록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우리 교육 여건과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 교육과 어떻게 상호 융화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적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통합적으로 관망하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문제 실마리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디자인을 구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요. 정말 빠르게 왔어요. 한 10여 년 만에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이 수십 년 걸린 것을 우리는 단박에 쫓아왔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외국 것을 갖다가 그저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훌륭할지라도 우리 교육 환경,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구성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 두 가지만을 알아봤지만은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지금 우리가 외국의 사례 4건 그리고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을 갖다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문화예술 교육은 발전했다고 하나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적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서요. 우리 교육 현실을 통합적으로 감망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문화예술 디자인을 구성한다. 이거 조금 전에 한 얘기잖아요. 요 교육의 방향을 요 틀이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교육은 새롭게 일단 디자인하게 되겠다. 왜? 우리 교육적인 범위 한계를 넘어선 것들이 많았다. 외국 것을 갖다가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통합적으로 감망하는 거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의 병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을 앞선 경우도 너무 많죠.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구호나 슬로건이 자율과 창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어느 지금 학교에 가거나 자율과 창의 구호가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율과 창의가 부족한 나라라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또한 자율과 창의를 주장하는 교육이면서도 교육 형태나 방법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 운영 방식은 과거의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엄격한 형식의 규율이 지배하는 매뉴얼식 교육보다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마련하라는 도전적인 자세 아니고서는 지금의 가도기를 헤쳐나갈 별다른 방도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여건과 한계가 적용된다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제도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문화예술 교육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문화적인 예술적인 DNA가 아주 발달된 사람입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이제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 한국 문화는 대우를 받는 그런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 교육은 기존의 교육 방식이 이용되지 못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다 같이 어정쩡한 상태, 이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력 신장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모든 교육과정 방법들이 자율과 창의가 용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겁니다. 즉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과 창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이것이 용해돼서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해나가야 되느냐. 창의가 자율이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향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현장성과 일장성의 근간 교육의 구체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현장성은 무슨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될 것이고요. 일장성은 늘 우리의 곁에서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일상을 우리가 같이 근간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학생들의 교육받는 기간은요. 미래를 위한 대비 기간이기도 하지만요. 그들이 연속적인 삶의 한 과정이다 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라는 것은 학교에 교육받는 기간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지만 이들이 인생의 생애 주기별로 따지면 생애 주기 어느 한 연속 정상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12년 동안요.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까지 왔어요. 그럼 12년 플러스 4년, 10년, 기본적으로 한 16년이 되겠죠? 이 기간은 그 어떤 시기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며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즉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내냐가 그 삶의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이 미래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여 표현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그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적용하여 삶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인생은 행복하고 또 편안한 삶이 될 것이고요. 멋진 삶이 되는데 예술을 갖다가 모르는 삶, 참 답답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문화인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삶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놓아드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학생들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삶 속에서 직접 접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예술적인 요소들을 문화예술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예술 교육은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예술을 알고 문화를 즐기고 또 이를 갖다가 향유해 나가는 그런 멋진 삶이 항상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방향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목 통합 수업을 통한 비빔밥식 교육은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면요. 자, 비빔밥이라는 것은 비빔밥에 첨가되는 신선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고추장, 참기름과 같은 기타 재료들을 적절히 비벼야 제맛이 나고 살아납니다. 마요네즈를 갖다 넣은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비빔밥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개별적 채소와 기타 양념을 따로따로 시식한다면 비빔밥은 제맛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요소들은 전체로 통합하여 발현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문화예술 교육도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교과목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여야 그 의미가 발현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문화예술 교육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음악, 요소, 그 장르별 여러 개가 다 혼합되어서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일 때 그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핀 예국의 통합수업 방식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해서 개별 과목으로 배울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 방법을 깨우치게 되고 보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 한국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고정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봤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갖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 4장 교육은 이거로 종료하고요. 이제 5장을 다음 시간에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